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을 맞아 경남 도내 지자체장들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작년 성과와 함께 올해 시군정 계획과 포부 들어보는 특집 대담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례시 원년을 맞은 창원시의 수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지난해와 올해 창원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창원시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 토크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만큼 바쁘셨다는 의미겠죠. 취임 이후 소회 궁금합니다. 예, 호랑이의 눈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호시 후보 자세로 취임 시에 제시했던 비전과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그 비전에 맞게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새로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도 그 비전에 맞도록 새로 새 설계를 했습니다. 네. 또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말씀처럼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났는데 요즘 들어보면 창원시정 분위기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시정을 잘 펼치는 데는 시민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로 했던 것은 시민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시정에 따끔한 질책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들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 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 뒤에도 질문이 이어지는 등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열기가 대단했다면 그만큼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눴다는 의미일 텐데 기억에 남는 시민분이나 어떤 기억에 남는 대화 있으십니까? 네, 대개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분야에 관계되는 이해와 관계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단독주택지 문제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의창구에서 이덕수 할머니께서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저는 그 어르신들의 좀 필요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창원의 미래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창원을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창원으로 꼭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좀 펴달라 하면서 말미에 두 손으로 머리 위에 그 하트를 그리면서 네. 응원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렇군요. 하트를 그려주셔서 우리 할머님 성함까지 기억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서도 시장님께서 올해 이것만큼은 꼭 추진해야겠다. 이런 그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창원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창원 국가산단을 새롭게 좀 지정받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3월 초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유치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창원의 인프라,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창원에서 동대구 같이 연결하는 이런 걸 직선화한다든지 또 시내 교통 같은 거를 시내버스 같은 노선을 좀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도시 불편 사항들을 이번에 꼭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교통 뭐 이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창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방금 말씀드린 창원 국가산단 2.0이라는 그 개념으로 가지고 지금 방산과 원자력 분야를 앞으로 특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도시가 계속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미래에 계속 영속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5천만 명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제조업이 꼭 필요한데 우리 창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원전과 방산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이 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인프라를 하나하나 좀 깔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좀 있으면 창원의 대표 축제 군항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창원 그 대표 축제 군항제 이번에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방산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창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번에 포함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군항제가 4년 만에 이제 처음 열립니다. 예전 같으면 주로 이제 군항과 벚꽃이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방산이라는 주제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방산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번 그 군항제에도 이런 요소들을 넣고 필요하다면 일부 브레이드도 넣고 네. 또 그런 산업에 대한 전시랄까 이런 걸 넣어서 그 전국에 있는 진해를 찾고자 하는 군항제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방산 부분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들 가운데 방산과 수소는 그동안에도 창원시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좀 꼽혀왔습니다만 원자력 부활에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ESG 경영과 또 친환경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다만 선거 당시부터 시장님께서는 원자력 전문가로 좀 불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원전 산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 많은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이 원전 산업, 시민들 어떻게 좀 이해시킬 계획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ESG 경영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자력이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CO2를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EU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세제 혜택도 주고 있고요. 물론 EU에서도 텍소노미를 개정을 해서 원자력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앞으로 원자력의 역할은 더 커지리라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굉장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자력은 사실상 자국산 에너지입니다. 첨단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그 우라늄 원료가 사실상 그 국제적으로 수급이 안정돼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우리 자국산 에너지를 하도 가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ESG 경영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원자력이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석연료를 가지고 석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UAE라든지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원전을 설치하고 있고 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계적 추세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이 이제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루어야 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모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탈원전이라는 그 부정적으로 원자력을 바라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지혜를 좀 모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데는 한두 가지의 국가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네. 즉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국가 계획을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을 경우에 EU에서도 텍소노미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그 국가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게 개정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일정 부분의 역할들이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일 텐데 한편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원자력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끄덕여지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책은 어떤 것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좀 생깁니다. 창원시에서는 어떤 것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원자력 안전에 관한 한은 크게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될 때부터 그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창원 지역에서는 원자력에 들어가는 기기라든지 장비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네. 주로 원전 안전에 이제 고민해야 될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그 발전소 부근이라든지 또 원자력을 직접 다루는 그런 산업 부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킨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잘 협력해야 되고요. 물론 그런 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민 차원에서 감시 감독은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앞서 말씀하신 이 사업들 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잘 뒷받침돼야 할 텐데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발로 좀 뛰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해에 이제 예산 활동을 해서 올해 그 예산이 이제 반영된 게 올해 이제 지표로 나타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의사관 때 그리고 2급, 1급 때 주로 예산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을 때 늘 지방을 바라볼 때 예산 작업을 이렇게 했으면 더 예산을 많이 딸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난해에 그런 어떤 전략을 짜서 실제로 좀 반영을 해서 임했습니다. 전략을, 그게 네. 뭔가 하니까 첫째로는 우리 창원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따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국비에서 주는 예산의 일부를 따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창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따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담는 그릇도 예전 같으면 창원시라든지 경남도 같은 데 두 군데 국한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창원에는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예산을 다 담으면 결국 우리 창원에 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산하 출연기관들도 있는데 거기도 예산을 좀 많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딸 때도 네. 단순하게 우리 창원 시민, 우리 시 공무원들만의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분들과 다시 그 협력을 해서 예산을 땄고 그리고 그 끝까지 예산 신청한 이후에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에는 국가 예산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 숫자인 13.1% 정도에 해당되는 약 한 1조 6천억 정도를 네. 정부 예산으로부터 확보를 했고요. 네. 지난해는 또 7월부터 임기가 개시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금년에는 1월부터 네, 네. 정부 예산 회계연도와 똑같은 이제 시기에 예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해서 25년도, 24년도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 우리 창원에 필요한 예산을 따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애를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창원이 이제 통합 부채가 좀 적지 않게 좀 많습니다. 한 1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그 재정 점검단 TF를 구성을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오는 그러니까 세입 쪽이죠. 인풋 쪽에도 우리게 꼭 필요한 예산을 따고 그 다음에 세출 쪽에 나가는 아웃풋 쪽에도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을 가감하게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4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네. 그리고 부채 중에서 한 343억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점검당을 상시 운영하고요. 그리고 대행 사업일 경우에는 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창원 어떤 예산에 재정에 미칠 영향들을 전부 분석을 하고 해서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또 우리 창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 위주로 해서 알찬 살림살이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올해를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았다고 들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창원 국가산단 2.0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가산단이 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창원은 국가산단이 1974년도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산단은 도로를 깐다든지 전기를 인입한다든지
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산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산단, 앞으로 미래 5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단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방산 도시, 프랑스 그레노블이라든지 일본 센다이 같은 데 가보면 이러한 산단에다가 그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 시설들을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예산을 이미 확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최첨단 방산 기업이라든지 원자력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공동 연구 시설들을 저희들이 일단 구축을 하는 개념이 국가 산단 2.0입니다. 아까 네. 산업화 시대 때 산단을 1.0이라고 그런다면 네. 이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산단을 2.0이라 해서 방금 이야기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또 인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미래 산업은 고급 인재 없이는 육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급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양성기관들도 여기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부에서 네. 지역 핵심 체계를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있는 기업 그리고 각 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 올해에 창원대학이라든지 협력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기업들 전부 아울러서 창원 산업과 관계되는 이런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내도 저기 창원시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게 다 망라된 게 네. 산단 2.0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변화라면 어떤 산단일까요? 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슈밥이라는 분이 제창을 했는데요. 그 변화의 폭이 워낙 넓고 또 깊다 보니까 이 변화의 대응을 잘못하면 뭐 몇 년 이에 도태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원 같으면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제 산업에 접목하고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지만 최근에 뜨는 챗 GPT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도 많이 지금 이미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조업에 관계되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조업에 대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에 이번에 스마트 제조 지원 센터 같은 거를 또 유치를 해서 네. 새로 창원에 유입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단 관리도 네. 메타버스라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산단 관리가 더 효율화되게끔 하는 이런 쪽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장기간 표류가 되어왔던 사업들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 바람도 들리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창원에는 예전에 4년 전에 또 8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아직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민선 8기에 다 그 문제점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 창원 문화 그 복합타운 네. 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네.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발표함으로써 저도 연내에는 그 답들이 다 찾아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 순서가 왔는데 올 한 해 시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할 계획이신지 또 각오까지 한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 경제 문제입니다. 일자리라든지 창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상황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적응을 좀 못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극복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춘다면 넘지 못할 벽도 없고 그러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과 함께라면 넘지 못할 벽은 없다. 참 공감이 가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창원시정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